자, 교재 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다 재산권.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 상속되고, 채권자 대위 객체도 되고. 자, 3번, 별 3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는 거. 환동이 이렇게 외우시고, 동시에 해라. 4번,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종. 그래서 주인이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인 환매특약 효력을 잃는다. 자, 5번 별 3개. 환매대금 법조문이죠.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5억에다가 매수인 을이 계약할 때 부담한 혹시 매매 비용이 있다면 이걸 합한 것이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자, 환매기간 부동산은 별 3개죠. 동그라미 1번 별 3개. 5년을 넘지 못해요. 넘었다 5년으로 단축시킵니다. 그대로요. 5년을 넘지 못한다. 환호 이렇게 요락했어. 2번 3번 다 별 3개. 한 번 기간을 정하면 절대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한 기간은 연장 못해 이렇게 오시고. 3번 기간 안 정했어요. 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매 기간 5년 계약하세요. 5년. 환매특약 등기 이건 세트죠. 동그라미 1번 별 3개.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입니다. 환매 등기를 했다면 등기했죠. 특약을 등기했죠. 그러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대본 판례 별 3개 하시고 이것까지 할게요.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이 환매특약부 매수인 환매특약 등기해놨어요. 기간은 5년 정했어요. 그러면 5년 후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이 돌아가죠. 자, 그런데 지금 4년쯤 지났는데 을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요. 제3자 매수인 병이 등기 주세요 합니다. 을에게 등기되어 있겠죠. 환매특약부 매수인이 부동산을 또 3자한테 팔아요. 그 매수인이 등기 달래. 그런데 이놈이 이 얘기를 해요. 병, 내가 사실은 환매특약부 매수인인데 너 등본 보면 이거 보이지? 환매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네가 내가 등기 넘겨줘서 등기 박아도 1년 후 저놈이 환매권 행사하면 갑이 이놈한테 3자한테 들이댈 수 있죠? 그러니까 너는 등기 뺏겨. 그러니까 그냥 나 등기 안 줄래.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한 사건이에요. 병, 환매 등기 돼 있어서 너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갑한테 너 줘. 그러니까 나 그냥 너한테 비록 미안하지만 계약서는 썼지만 너한테 등기 안 줄 거야. 을이 소송 걸었죠. 병이 소송 걸었죠. 법원. 오지랖 떨지 말고 팔았으면 줘. 나중 갑하고 병 문제는 얘들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일단 매매계약 했으면 등기 주세요. 등기 주는 거 거절할 수 없다. 그 판례예요. 이놈도 꽤 잘 나와요. 자, 그래 동그라미 2번. 매매 등기와 환매 등기가 격려된 후 이 부동산 매수인 을은 사람 넣어요. 환매특약부 매수인 을은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 병에 대하여 환매 등기 사실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을은 병한테 등기 주는 거 거절 못한다. 그 얘기는 등기 넘겨줘라. 나중에 갑하고 병 사이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너는 계약했잖아. 등기 절차 이행하는 걸 거절할 수 없다. 계속 그대로 거절할 수 있다. X지문도 나와요. 정확히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버려. 을이 병한테 팔았으면 환매 등기 있다 하더라도 너는 계약한 대로 등기 넘겨줘라. 거절 못한다. 등기 줘라. 이렇게 외우는 거야. 등기 줘라. 그 얘기는 등기 주는 거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거절 못해요. 그 얘기는 주란 얘기지. 그래서 계약했으면 줘라. 그 판례요. 자, 환매권 실행과 효과. 여기는 안 중요하죠. 매도인은 정한 환매기간 내에 지가 받은 매매대금 5억에다가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 이게 환매대금이죠. 법이 정한 환매대금을 매수인에게 환매대금 제공해라.
만약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의사표시 쏠 때는 환매 대금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표시 쏩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냐? 돌아와! 형성권 행사했죠. 그럼 바로 소유권이 돌아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매도인은 자기 앞으로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매권 의사표시죠? 네.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186조예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박아야 186조. 자, 3번. 환매권이 실행, 즉 환매권 행사했죠. 5억 플러스 알파 주면서 환매권 행사했죠. 그러면 5년 동안 발생한 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갑이 받은 5억에 대한 5년간의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 무슨 말일까? 상기한 걸로 본다. 자, 봐봐요.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자, 봐봐요. 5년 환매 기간으로 정했어. 이게 법조문, 상기한 걸로 본다. 앞에 법조문인데 그대로 나와요. 응용으로도 나와, 응용으로도. 5년 환매 기간을 정해서 환매특약부 매매했죠. 자, 시간이 5년이 지났어. 그러면 갑은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환매 대금은 법이 정한 것은 얘가 받은 매매 대금 5억에다가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게 법이 정한 환매 대금이죠. 환매 대금 제공하고 환매권 행사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할 때는 환매 대금 특약으로 정한 원금 더하기 이자를 하든 법이 정한 5억 더하기 매매비용 하든 어찌됐든 환매 대금만 제공하면 되는 거지. 5억에서 5년간 이자가 나오고요. 얘는 토지, 목적물 인도받았을 거 아니에요. 목적물에서는 5년간 월세가 어른 챙겼을 거고, 대금에서는 은행에 내놨으면 이자, 5년간의 대금 이자, 목적물 과실, 이게 대금이죠. 이건 서로 퉁 친 걸로 본다.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매 대금만 제공하면 되는 거지. 5년간 발생한 대금이자 5년간 발생한 을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항상 목적물 과실 대금이자는 같은 과실이에요. 과실. 이건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이걸 서로 상기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시험지 응용지문, 갑은 이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요. 따로 정산하지 않아요. 응용지문 여기까지 나와. 그래서 대금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어. 왜? 서로 퉁 쳐버렸어. 그게 법조문. 그래서 목적물에서 발생한 5년간의 월세 과실, 5년간 5억 대금에서 발생 5년간 이자는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서로 퉁 친 걸로 본다. 상기한 걸로 본다. 그래서 매도인은 5년간 이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같은 거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3번은 별 3개 하시고 동그라미 3번만 됐어요. 자, 교환 갑니다. 교환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서로 약속하죠.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동그라미 2번 별 3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자, 3번 쌍무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나올 거고, 4번 유상이니까 매매 규정이 준용될 거고. 자, 5번 자 봐요. 5번 갑 건물은 5억 시가가, 을 건물은 10억 서로 가격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맞바꾸면 을이 손해지. 그럴 때는 갑으로 하여금 5억짜리 건물하고 플러스 현금 5억 이걸 받으면 10억 등가가 되겠죠. 이걸 보충해주는 금전, 보충금이라고 해요. 보충금. 그래서 5번 교환할 때 목적물의 가격이 서로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차익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충해주는 금전에서 보충금이라고 한다. 자, 법조문이에요. 기억, 니은 별 3개. 보충금은 돈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그대로 나오고. 자, 그런데 니은
봐요. 갑이 건물 소유권은 넘겼는데 보충금 5억은 안 줘. 이거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채무불이행. 따라서 상대방 이 계약 법정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충금 채무불이행의 경우 법정 해지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밑에 교환은 방금 본 1번부터 2번까지 이론으로 나올 때도 있고 밑에 사례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사례형으로 나올 때는 난이도가 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지문이 종합 세트 문제로 바뀌어요. 종합. 그래서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계약해제, 매매에 관한 지문, 담보책임, 총칙 거기까지 다 열거돼요. 다 열거. 이 부분은 오늘은 패스하고 여러분들이 복습 열심히 해서 위험부담, 해제, 그 다음에 매매, 담보책임 그런 게 완전히 공부되면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오케이. 진도 때문에 그래. 해주면 좋지.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종강이잖아. 그럼 특별부까지 하려면은 살짝 빼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해주면 좋지. 안 해준다는 게 아니요. 다음 달에 해줄 다음 순환 때. 자, 임대차. 오늘 주택까지 좀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자, 임대차. 갑을한테 세 줍니다.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임차에는 공짜로 쓰면 안 되죠. 차임 임자.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 그래서 임대차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계약 종류 총칙에서 잘 나오고 총론에서. 자, 차임은 법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속해라.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임대차. 만약 차임이 없다. 무상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단 차임은 꼭 돈에 한하진 않아요. 물건 빌리고 꼭 돈 줄 필요 없어. 커피 한 잔 사줘도 돼요. 쌀로도 줘. 감자로도 줘. 그 있잖아. 누구 변호사 걔 박지훈이가 걔는 감자로 수임료 받았다고 라디오에서 막 떠들더만. 응? 감자 강원도 감자로 수임료 받았다고. 뭔 자랑이라고. 꼭 금전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건 빌리고 커피로. 그래서 금전에 하나 한 번 나서 한 번 됐어요. 서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지. 꼭 임대인이 이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듯이 타인 권리 임대차도 유효야. 왜? 매매든 임대차든 다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꼭 처분 권한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꼭 소유권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게 서술 파트죠. 사용수익 약정. 차임지급 서로 약정하면 임대차 성립 효력이 생긴다. 2번 별 3개죠. 임대차, 매매교환 임대차,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기본적으로 되게 잘 나와요. 자, 유상이니까 3번. 임대차든 교환이든 다른 유사한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될 거고. 자, 5번.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죠. 법조문에 있으니까. 전세금, 차임 이런 거 법조문에 내라 했으니까 필수 요소. 단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것. 지료가 가장 잘 나오죠. 자, 차임은 꼭 금전에 한하진 않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월세 감자로도 주고 쌀로도 준다. 시골 생각하시고. 시골 사람이 민법 공부 잘해. 사회 경험이 많거든. 시골 사람들이. 자, 6번 별 3개. 임대차는 꼭 임대인이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소유자 아니어도 된다. 그거예요.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 현재 직업물 아니어도 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아니어도 된다. 의외로 잘 나와요. 자, 성질은 간단합니다. 자, 봐요. 임차인이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죠. 전세권은 등기하면 물권이지만, 즉 임대차 우리 채권법하고 있죠.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 이게 지상지역 전세하고 다른 점이지. 자,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힘이 약하죠. 따라서 제3자에게 들이댈 수가 없다. 따라서 누군가 내가 새 살고 있는 이 부동산 건물에 제3자가 불법점에 노숙자가 침범했지. 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해서 들이댈 수는 없어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내쫓아요? 네가 직접 못한다는 거고 주인을 대위에서 내쫓아. 대위. 그 다음에 당신은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이라는 물권으로는 들이댈 수
있다. 자, 그게 1번, 2번 기억니은이에요. 자, 임차권은 채권, 기초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2번. 제3자가 임차권을 침해하면 노숙자, 세입자 임차인은 이 3자에게 직접 임차권으로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떴죠? 직접 뜨면 없다, 야.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기억니은으로 하세요. 임차인은 주인, 임대인인 소유자죠?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나 물증을 대위해서 하세요. 아니면 당신은 점유권이라는 물권은 있으니까 점유권 나오면 무조건 있다예요. 얘가 점유자이기만 하면 얘 직접 점유자죠? 그러니까 점유권으로 들이대세요. 이건 저기 물권 총론에서 나와요. 물청에서. 여기서는 거기서는 잘 나와. 거기서 8번 나왔어. 거기서 2번 기억니은이 거기에 별 3개 박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따로 안 박아요. 그쪽에서 나오니까. 자, 3번.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주인한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 좀 해주세요. 협력해 줄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협력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협력 안 했죠. 협력. 그래서 등기가 잘 안 돼. 하지만 4번 별 3개. 주인이 등기 협력해 줬어. 임대차를 등기했거나 또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은 지가 건물 올려요. 지 건물에 등기를 지가 박았다면 등기 떴죠. 그러면 무조건 임차인은 채권자로 제3대 된 대항력이 없는데 등기를 갖추면 대항력권을 갖췄죠. 그래서 이제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되게 중요해요. 등기했구나. 등기 방법은 2가지예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거나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또는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을 등기했거나 어찌됐든 등기했다 임차인이. 그러면 소수로는 고정돼 있어. 제3자에게 들이댈 수 무조건 있다로 끊어야 돼. 없다면 무조건 X지문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병이에요. 병. 대항은 상대방이 아닌 병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병. 또는 A. 그래서 등기 뜨면 무조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되게 잘 나와요. 자, 존속기간 잘 안 나옵니다. 민법 임대차는. 자, 일단 흑판 봐봐요. 흑판. 존속기간 갑과 을이 계약서 쓰면서 을의 세 기간, 임대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겠죠. 항상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는 특별히 최단기간 보장 그런 건 없고 최장 제한 이런 것도 없어.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해. 10년 제한이 있죠. 지상권은 최단 30년 보장이죠. 근데 임대차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한 기간 이게 계약기간이 될 거고.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세권하고 똑같아.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해지, 거기는 소멸이지만, 전세권 소멸이지만, 여기는 언제든지 해지, 고를 할 수 있다. 자, 알릴 거니까 바로 해지되지는 않고,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이건 기간이 달라요. 임대인이 세입자 방패 하면 6달 후 해지, 임차인이 저 이사 갑니다 하면 1달 후 해지, 임대인이 하면 6달, 임차인이 하면 1달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이제 기간을 정했죠. 기간이 만료합니다. 자, 법정갱신, 묵시갱신. 6달 전부터 1달 전까지. 그게 전세권의 법정갱신 요건이야. 건물 전세에서. 하지만 6달 전부터 1달 전까지. 주택 6달부터 2달이지만. 그게 나오지만 민법 임대차는 그게 안 나와. 6개월, 1달, 2달 딴 게 안 나와. 기간이 만료됐어.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 살아. 근데 주인이 특별히 말이 없어. 그러면 법정갱신이에요. 그래서 민법 임대차 법정갱신 요건은 6달 전부터 1달 전까지 그딴 거 없어. 기간 끝났죠? 을이 계속 살죠? 주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동갱신, 법정갱신. 자, 이거 30도 한 번인가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와. 항상 민법은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같이 하는 거예요.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묵시갱신, 법정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즉 전세금은 안 올라요. 보증금은 안 올라. 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민법 물권 전세권이든 여기 계약법 임대차든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 따라서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정음이 없으니까 이 조문이 그대로 여기로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법정갱신에서 이게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왔죠. 법정갱신되면 여설 한달 좀 표시문 없어야지. 헷갈리니까. 이건 없어. 자, 전 임대차에 대하여 혹시나 제3자 제공 담보가 있다면 이건 기간 만료로 소멸시킵니다. 전 임대차, 갱신되기 전 임대차, 기존 임대차에 누가 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이건 기간 만료, 2년 기간이 만료되면 3자 제공 담보는 소멸시켜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 계약할 때요. 주인이 그래요. 임대차니까 보증금 1억에 월 100 이렇게 계약서를 써. 보증금 1억에 월세 100. 그런데 주인이 추가 담보를 요구해. 월 보증금 1억으로는 안 돼. 추가 담보 약 1억에 해당되는 추가 담보를 또 요구해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싫어요. 그럼 계약 안 해야 돼. 그죠? 근데 을은 꼭 이 집에 새 들어와야 돼. 그러면 주인이 요구한 걸 수락해야 돼. 근데 1억에 해당하는 추가 담보가 자기한테 없어. 그럼 어떡해? 찾아가야지. 누구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추가 담보 1억 상대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좋은 아버지야. 해줬지. 이게 바로 전 임대차에 제3자 아버지가 제공한 추가 담보예요. 이거 법정갱신이 되면 아버지는 너 기간 몇 년이야? 2년이요. 좋아. 나 2년 동안만 너한테 돈 주는 거야. 이런 의사가 있다고 봐요. 제3자 추가 담보는.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기간 만료하면 3자 아버지한테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멸시켜요. 3자 제공 담보는. 3자 제공한 추가 담보는 법정갱신이 지금 법정갱신하고 있어. 기간 만료하면 소멸된다. 그 얘기는 아버지한테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조문이 나온 거예요. 그냥 외워요.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 제공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이유 아버지한테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 3자한테 이 담보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법정갱신은 하염없이 100년 동안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3자가 추가 담보 이것도 같이 계속 살아있으면 3자는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3자 제공 담보는 돌려주기 위해서 이 기간 만료하면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자, 기간 약정한 경우 임대차는 최단기간, 최장기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합의한 기간이 전속기간입니다. 자, 2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언제든지 해지, 통, 고를 할 수 있다. 알릴 거니까 바로 해지되지 않아요. 임대인이 하면 6달, 임차인이 하면 1달. 그래서 1번 기억리에는 별 3개 하시고, 이게 전세권하고 구조가 똑같죠? 제가 계속 하잖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전세권은 소멸, 통, 고를 할 수 있고, 민법 임대차는 소멸해서 해지로만 바뀌면 돼. 해지, 통, 고를 할 수 있다. 전세권은 둘 다 똑같이 6개월 후 소멸하지만 여기는 임대인이 하면 6달, 임차인이 하면 1달. 자, 묵시갱신, 법정갱신이죠. 동그라미 1번, 법정갱신 요건,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 그런데 임대인이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법이. 이게 묵시갱신, 법정갱신, 법조문이에요. 자, 기억.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외워야 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전세권에서 아주 잘 나와. 전세권에서 여기 두고 여기도 같이 밀어버리면 돼. 기간이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방금 위에서 본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 고를 할 수 있다. 자, 2번이 별 3개예요. 묵시갱신, 법정갱신된 경우, 자, 외웁니다.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이놈한테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제3자 제공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그대로 나와요. 장난도 못 쳐, 쟤는. 자, 임대차 효력. 임대인의 권리. 월세 주세요. 차임 채권, 차임 증감 청구권. 자,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그 위에 판례를 할까 말까. 자, 3번 판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자, 봐봐요. 설명 한번 들어봐. 차임 증액 청구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예요. 별 3개 왔어요. 3번 기억 별 3개. 살짝 어려워요. 외워야 돼요. 차임 증감 청구권이 뭐예요? 증액 청구, 감액 청구예요. 주인이 내가 보증금 얼마 할까? 보증금 1억에 월세 100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주인이 월세 올려주세요. 월세를 100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죠. 자, 의리 보니까 올려서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주인은 안 올렸는데 우리 주인만 올린 것 같아. 그래서 반항합니다. 다음 달에도 그냥 100 냅니다. 주인이 120 내 하니까 그 다음 달에도 100 냅니다. 주인이 차임 증액 청구를 했죠. 그런데 세입자가 정액한 금액을 월세로 안 내. 그냥 기존 월세 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자, 소송 제기한 후 1심이 8개월에서 1년 걸려요. 1년 후 판결이 떨어졌어. 그런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임대인의 100에서 120으로 올린 이 증액 청구가 타당하대. 정당하대. 자, 이 증액이 타당하다는 이 증액 판결의 효력은 재판이 끝난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증액 청구한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자, 이때부터 발생하면 이때부터 12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즉 1년 동안은 기존 100씩 냈잖아요. 여기부터 110 내는 거고, 증액 판결 효력이 애초에 120으로 올려주세요. 올립니다. 110 내세요. 증액 청구 시도 소급하면 1년 전 여기서부터 120을 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월세 올렸고 법원이 월세 올린 증액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났으면 을은 120을 이때부터 내야 돼? 재판이 끝난 이때부터 내야 돼? 생각해봐. 당연히 이때부터 내야지. 증액이 타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100씩 냈으니까 너 안 준 20만 원씩 그동안 20만 원씩 추가로 내라 그거예요. 즉 증액 판결의 효력은 재판 끝난 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주인이 증액 청구한 이 증액 청구 시점으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즉 세입자는 주인이 월세 올린 게 타당하니까 당신 그동안 100씩 줬잖아. 20씩 안 줬잖아. 이거 1년치 주라 얘기예요. 주라. 급할래요. 외우는 거예요. 일단 이해됐어. 자, 임대인이 증액 청구했는데 안 내.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재판상 청구한 이 차임 증액 청구가 법원이 보니까 상당하다, 타당하다가 인정됐어. 그러면 이 증액 판결의 효력은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그래 장난쳐요. 판결 확정 시 X 언제? 증액 청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증액 판결의 효력은 소급한다. 이게 타당했지. 안 그러면 만약 재판 끝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월세 올리면 버텨버려. 왜? 버티면 그동안 버티는 까지는 120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월세 올려달란 때부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소급하는 거예요. 이해됐고 외우는 거예요. 증액 판결의 효력은 증액 청구 시로 소급 발생한다. 소급 발생한다. 자꾸 이해하고 외우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자, 기억까지 나와요. 따라서 증액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도 내야 돼요. 응? 원금만 내면 안 되지. 20 계속 지연이자. 증액 청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금이든 20이든 지연이자든 다 기준이 언제다?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청구시, 즉 애초에 올려달라고 한 때. 자, 됐어요. 자, 법정재단권, 법정질권은 뭐냐? 동그라미 1번. 임대인 갑이 2년치 월세를 못 받았어. 2년의 차임채권, 변제기 경관. 그래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합니다. 자, 건물의 동그라미. 주인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서 2년 차임채권에 의해서 건물을 압류했다.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게 바로 법이 준 저당권이에요. 법정저당권.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저당권. 그 밑에 두 번째 줄 중간
동산을 압류합니다. 또는 과실, 열매를 압류합니다. 이건 질권이에요. 질권 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저당권, 동산은 질권이야. 우리 시험 지문에 이거 거의 안 나와요. 30년 한 번씩 나온 애들이야. 건물을 압류했다. 임대차에서 건물을 압류하면 건물이니까 부동산이니까 법정 저당권. 그 다음에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했다. 이 말에 뜨면 동산은 저당권이 나오면 안 돼. 법이 준 질권, 우리 시험법이 아닌 법정 질권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유일하게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오른쪽 전문이라 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건물하고 동산으로만 구별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른쪽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개가 별 3개.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유지 의무니까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줘라. 그래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누가 고쳐줘요? 주인이 고쳐줍니다. 임대차는. 전세권, 물권자 힘이 세죠. 네가 고쳐.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하지만 여기 임대차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 부담한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예외죠.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가 넘어가는 경우가 여기요. 느낌이 와.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문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데 아주 쉽게 저렴 용이하게 이 말이 뜨면 임차인 당신이 고쳐. 이 정도는 임차인 당신이 고쳐. 그래서 이 경우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인이 원칙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런 단어가 뜨면 임차인 네가 좀 고쳐라. 소모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4번.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 도난 방지 등의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자, 보통 임대차에서 주인이 임차인을 보호할 보호의무까지는 없어. 이게 방범창 사건이에요. 1층 원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도둑을 맞았죠. 그래서 세입자가 주인 상대로 판사님, 우리 주인이 제가 1층 산데도 방범창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인 책임 좀 지게 좀 손해배상 좀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방범창은 세입자 당신이 해야 돼요. 주인이 방범창까지 해줄 의무는 없어요. 급할래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배려 의무 없어요. 도난 방지 의무, 방범창 설치 의무까지는 없다. 그거야. 이해되죠? 세입자가 위험하면 자기 스스로 방범창 설치해야 됩니다. 자, 기억. 하지만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 자, 내가 호텔에 투숙했어. 그럼 당연히 호텔 업자는 고객의,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죠. 도난방지 보험이 있겠죠. 숙박계약은 임차인, 투숙객이죠. 투숙객의 안전 배려 의무 있다. 두 개 구별하면 돼요. 그대로 나와. 보통 임대차는 보험 없다. 하지만 숙박계약 이렇게 떴어. 이게 지문이니까. 숙박계약은 당연히 투숙객 보험 의무 있겠죠. 어렵지 않아.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의 서설이에요. 서설. 쭉 간혹 나온다는 얘기지. 나와요. 나와.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지금부터 할 것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임차인의 세 가지 권리. 하나는 비용. 하나는 부속물 매수청권. 하나는 지상물 매수청권. 이 세 개. 여기가 임대차에서 반드시 하죠. 그래서 비용, 부속물, 지상물. 첫 번째 비용. 자, 흑판 봐요. 흑판. 이 흑판이 전부야. 앞으로 세 개 권리는 흑판이 전부요. 우리 임차인이 새 살다가 보일러를 고쳤지. 필요비. 내부 공사에서 시가를 1억 올려버렸지. 유익비. 항상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임차인도 점유하고 있죠. 점유자에게 항상 비용 채권이 발생해요. 자, 시점이 나와요. 필요비, 유익비 달라할 수 있다. 결론.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게 나와요. 필요비는 보일러 고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유익비는 즉시 안 돼요. 유익비는 이사 갈 때, 종료시.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나와요. 을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이 비용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갔어. 자, 그러면 임대인이 이 목적물을 세입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을은 이사 간 날로부터 쉽게 하면 돌려준 날로부터 6달 안에 비용은 청구해야 돼요. 제척기간. 그래서 그대로 넣어.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잘 안 외워져요. 정답지문 아니야. 그래서 별세개를 안 박았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민법은 숫자는 정답지문 잘 안 해요. 자, 가장 좋은 게 이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비용이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의규정은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특약 유효. 그래서 법은 비용 달라할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이 비용 포기하는 특약 나오면 무조건 유효. 임의규정이니까. 설사 비용 포기한 건 당연히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그래도 유효. 그래서 비용 규정은 임의규정. 비용 포기 특약 불리해도 유효. 외우시고. 그래서 이 비용 포기를 보는 두 가지 판례 내용. 이걸 외워야지. 얘들이 왕별할 거니까. 자,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세입자 당신 나중에 깨끗이 치우고 가. 원상 회복 약정. 그러면 그동안 토한 물건들 다 깨끗이 치우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물건에 대한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따라서 원상 회복 약정이 뜨면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용 달라올 수 없다. 지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대로 외워야 돼요. 하나 더. 이건 반대죠.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했지. 사업하려고. 자, 계약할 때 당신 나중에 이 증축 부분 철거하지 마. 원상 회복하지 마.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놓고 가. 나한테 주고 가. 증축 부분을 임대인 주인 소유로 귀속키로 한 약정. 즉 증축 부분 철거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주고 가. 소유권 나한테 먹이고 가. 반대죠. 이건 깨끗이 치우고 가. 얘는 그대로 놓고 가. 둘 다 똑같아. 증축할 때 1억 들였어.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비용 포기 특약 먹힙니다. 유효. 따라서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약정이 뜨면 결론이 같아요. 비용은 이게 전부야. 비용은 몇 개 안 되죠. 자,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지문 이거 두 개로 나오니까 결국 8개지. 8개밖에 안 돼. 8개. 자, 갑니다. 1번.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했다면 주인한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자, 기억이 별 3개지. 필요비는 즉시. 그래서 괄호로도 나오죠. 임대차 기간 중에도 필요비는 달라할 수 있다. 즉시니까. 기간 중 달라할 수 있다. 즉시로도 나오고 괄호로도 나오고. 자, 2번. 별 3개. 유익비는 종료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사 갈 때. 가액증과 현존해야 되죠. 세트. 유익비는 지출 금액 또는 시가상승분. 그래서 괄호로도 나오죠. 기간 중에는 유익비는 달라할 수 없다. 맞는 지문. 기간 중에 유익비 달라할 수 있다.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게 확실히 이어져 있어야 괄호가 해결되는 거예요. 괄호. 자, 넘깁니다. 동그라미 3번 별 3개 합니다. 외웁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제척기간이 있고 이사간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사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비용 달라고 해야 돼요. 자, 이사간 날 이렇게 안 나오죠. 주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그대로 나와요.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달 안에 비용 달라 해라. 이렇게 외워줘. 이쪽은 워낙 잘 나오니까 다 해버립니다. 반환 받은 날로부터 6달 별 3개 합니다. 원래 안 하려다가 그냥 해. 임대차는 워낙 이쪽이 중요하니까. 자, 4번 왕별. 기억, 니은, 왕별. 비용 규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당돼. 제 강의 순서상 임의 규정. 따라서 비용에 관한 약정은 설사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 임의 규정은 무조건 특약 약정 유효예요. 그래서 나온 판례가 2개죠. 기억, 니은. 기억. 임대인 승인하에 당신 증개 쪽에 하지만
나한테 돌려주지. 즉 이사 갈 때는 임차인이 깨끗이 치우고 원상 회복 약정 떴죠? 이 단어만 찾아내. 원상 회복 약정. 그럼 외워요. 원상 회복 약정은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비용 달라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지문이 두 개로 나와요. 이거 무효다. 이 특약이 무효다. 이래 장난치고 무효기 때문에 비용 달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막 장난을 치니까 반드시 하시오. 자, 니은 건물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반대죠. 치우라는 게 아니라 원상 회복은 하지 마. 대신 너 놓고 가. 나한테 주고 가. 이게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결론 똑같아.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로 끝나야 돼. 무효 끝나면 무조건 X지문이에요.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가 똑같으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자, 이제 부속물 갑니다. 부속물 매수청권.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비용보다 이놈이 더 잘 나와요. 부속물보다 지상물이 또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비용, 부속물, 지상물 중 지상물이 제일 내용이 많고 어렵고 사례 문제로까지 나와. 부속물 잘 나와요. 자, 일단 설명부터 들어봐요. 건물 임대차에만 작동됩니다.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 자, 벽걸이 약간 설치했죠. 부속물. 나중에 이사 갈 때 약간 사세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줍니다.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바로 매매 성립. 자, 부속물이 됩니다. 부속물은 독립물, 임차인 소유겠죠. 따라서 만약 건물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 그럼 빨리 붙어버렸구나. 따라서 이건 부속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이 부속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 말을 건물의 객관적 사용을 위해 부속돼 있어라. 객관적 사용.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이라면 오로지 임차인한테만 필요하지. 다른 사람은 못 쓴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무조건 사라고 못하죠. 임대인 동의하더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부속물에 관한 요건이고, 자, 시점 이사 갈 때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 매수 청구합니다. 이 종료는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돼요. 정상적. 따라서 중간에 우리 2달치 월세를 못 내서 중간에 쫓겨간다. 이게 바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차임연체로 해지 채무 불이행 떴죠? 그러면 잘못한 임차인에게는 권리 주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 해지 뜨면 권리 주지 않는다. 부속물도 지상물도 왕별 이놈이 가장 많아요. 그럼 이놈도 왕별. 일시사용 임대차라면 잠시 사용 임대차 하룻밤 투숙 콘도 가서 여건 설치하고 다음날 사세요. 안 됩니다. 하룻밤 투숙객한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 부속물 매수권 주지 않습니다. 자, 처음 나왔죠. 편면적 강행규죠. 한쪽 편만 작동돼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뭐냐? 너 나중에 나한테 에어컨 사가지 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시키는 특약이죠. 이거 안 먹혀요. 무효. 처음 편면적 규정 나왔어. 그래서 부속물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이죠. 대표적인. 자, 부속물 이게 전부예요. 자, 1번.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어야 돼요.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 동의하도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있다면 시점 이사 갈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주인한테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부터 쭉 별 3개 6번까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부속 매수는 없어요.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이렇게 따로따로 놉니다. 3번. 부속물은 독립물. 독립물이니까 신문넘 소유, 임차인 소유,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라겠어. 부속물은. 따라서 기억. 부속물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붙어버렸다면 이건 부속물이 아니지. 따라서 부속물 매수 대상 되지 않는다. 4번. 부속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이 말을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위해 부속되라. 따라서 기억이 나오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됐다. 이딴 말이 뜨면 넣어놨어. 나한테 사라고 하지 마. 매수 대상이 되지 않을 거고. 5번. 무조건 무단설치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만 매수 좀 가능합니다. 자, 6번. 언제 에어컨 사라고 하느냐? 이사 갈 때. 임대차 종료시. 필요비만 빼놓고는 다 이사 갈 때예요. 부속물, 지상물. 자, 오른쪽. 기억. 왕별. 하지만 이 종료는 정상적으로 이사 갈 때예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됐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해지됐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한 잘못한 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는 주지 않습니다. 7번 왕별. 하룻밤 투숙객 내 일시 사용 임대차에 마찬가지 이 권리 주지 않습니다. 하룻밤 투숙객에게 에어컨 사세요. 이 권리 주지 않습니다. 8번 9번 기억 별 3개.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따라서 다 나와요. 매수 청구하면 임대인은 거절 못합니다. 이것까지 나와요. 사세요! 한순간 매매가 성립하기 때문에 거절 못한다. 9번 편면적 강행규정. 따라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처음으로 특약 무효가 나온 거예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발끝 넘었죠? 처음으로 특약 무효야. 이제까지 특약 무효 한 번도 없었어요. 배제할 수 있다. 더 특약 유효. 이제까지. 계약 성립부터 조금 전 비용까지 특약 유효였지. 담보책임 면제 특약도 유효. 뭐 다 유효였죠. 오케이. 10분간 쉬고 지상물.